근본에 우리 총신의 임시이사가 정리가 되고요. 정의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은 정말 우리 교단의 경사고 저 개인으로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이를 위해서 제일 선두에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총신의 임시이사가 들어오게 된 것 자체가 애당초 교단의 수치였고 비극의 시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교육부와 사분위가 협조를 해주셔서 임시이사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정의사 체제로 돌입하게 된 것은 정말 총회장으로서도 모든 총회가 환영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사분위에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교육부가 사분위에 총신대학교의 정의사를 모두 다른 교단의 여성으로 선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총신대학교 운영 주체인 총회의 정체성에 위배되고 본 교단의 헌법과 총신대학교 정관에도 위배가 되며 교육부 추천 이사 3인을 모두 여성으로 선정한 것은 이사 추천의 비율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교육부와 사분위가 총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이게 지금 저뿐만 아니라 총회의 지배적인이란 여러 가지 의견들입니다. 물론 요즘 모든 사학재단의 이사 중 여성 비율을 고려한다는 점을 모르는 바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 이사 자체를 적극적으로 요즘 우리가 어떻게 여성을 부정하고 이 사회 대세의 흐름을 우리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총신의 정관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사분위가 총신의 정관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아직 총신의 정관은 개혁신학적으로 추천한 목사와 장로로 국한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추천한 여성 이사는 우리 교단의 목사 장로도 아니고 더더구나 우리 교단의 평신도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총회가 추천한 8명의 이사 정의사 가운데 3명밖에 정의사로 추천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도 총회가 총신을 선도하고 후원하고 이끌어가는데 종단의 신학교를 왜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비율로도 무시를 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총신 정상화를 위해 수고하신 김종준 총신 정상화위원회 위원장님, 또 개방이사 추천위원장인 김상길 위원장도 뺐다는 점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분위는 강제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거기 잘 이게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게 사실은 후보자 추천의 의견, 청취 비율, 학교 법인의 설립 목적, 임시 선임 사유, 해당 학교 법인과 학교의 사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이사를 이렇게 배분해야 된다는 그 강제 조항이 있는데 이걸 사분위는 무시를 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총신대 설립 목적과 정관을 위반했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신대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학교 법인의 설립 목적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회적 지도하에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들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정의사의 자격은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혁신학은 총회가 100년간 지켜온 신학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관을 바꾸지 않는 한 사분위가 스스로 위법을 했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따라서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따라서 본교단은
여성 목사나 장로를 아직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본이가 선임한 3인으로 알려진 여성이사는 총신대 정관을 위반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정관보다 사학법이 우선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본이가 정관을 존중해야 할 의무도 있고요. 그런 그 이행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은 고려했더라면 종의 반발을 사지 않았을 텐데, 저는 사본이 의원들과 인터뷰를 할 때도 우리 교단은 1959년 신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 흘러나와 총신대를 세우고 총회관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학과는 달리 우리 총신은 우리 건학 이념, 선진들의 그 설립 정신의 신앙적 가치와 이념 또 정신을 반드시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꼭 참고해 주셔서 정의사로 파견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 법인과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편파적인 결정에 대한 일입니다. 사분이가 정의사를 선임할 때 해당 학교 법인과 학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이는 강제 조항으로 규정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그냥 사본이의 그 어떤 뭐라 볼까요? 뭐 권력을 이렇게 전행했다고 볼까요? 물론 사본이는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총회장에게 한마디라도 언지를 줬다든지 또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총신 정의사로 선정된 본교단 목사 장로 12인을 소집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정의사 12인은 이사 선임의 거부를 비롯하여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겁니다. 물론 아직 이걸 합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급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하고 또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총회 목사 장로님께서는 총회와 총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익과 사적인 판단에 의한 그런 그 총회를 혼란시키는 발언들을 좀 삼가해 주시고요. 아무리 단톡방이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부디 총신 정상화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총신의 공익과 총회 공익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견문은 이렇게 하고요.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크리스천 포커스 CF TV 송삼용인데요. 전통적으로 사본이나 교육부가 정의사 선임 관련해서는 대부분 총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왔거든요. 그 오랜 관례고 전통으로 자리 잡았어요. 근데 총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총회장님과 전혀 상의가 없이 됐다는 것은 유감이고 금방 지적해서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총회의 100년 신학적 정체성은 개혁신학인데 개혁신학을 무시하는 또 정관과 또 사본이 운영이 규정 같은 걸 위반했다는 총회장님 지적은 아주 명쾌하게 잘 됐고요. 근데 문제는 이 개혁신학 전통을 위반하고 사본위에서 총회가 추천한 추천 4명을 1명 빼고 3명하고 대학 평의에서 추천한 추천을 4명하고 교육부에서 또 총회 정체성과 위반된 이사를 3명 추천해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정치 역학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건 중에
얘기는 총장과 그 다음에 총신의 교수, 학생들이 평의에 추천할 때 특정 그룹의 이사 추천, 정이사 추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요. 그 다음에 총회 전 현직 임원 배제해달라는 성명서를 교수협의회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는 그 성명서를 교육부에 이게 진정서를 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걸 보면 총신대학교 총장과 총신대학교 교수협의회 교수들, 학생들이 총회의 신학 정체성을 100년간 지켜온 이 정체성을 위반하고 총회에 반한 정치행위를 함으로써 이번에 교육부는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진술서가 들어오고 또 목소리가 크니까 그렇게 됐고, 우리 총회장님과 총회 정상화 추진위원장은 이번만큼은 공정하게 하자. 그래서 정치행위 사실상 거의 삼가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공정하게, 심지어 특정 그룹의 이사, 정이사 후보까지 한 명을 배려할 정도로 했는데, 총회장으로 될 배광식 목사, 임원 김한석 목사까지 그거 취소해달라고 총장 정치 교수협의 교수들이 강력히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등의 엄청난 정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총회장님께서 또 총회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건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송삼용 목사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라인에서 좀 이렇게 강력한 질문 내지는 저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저는 교육부에 로비할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과 소통의 기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결과적으로 제가 무능했다고 할까요?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충신 학생들이 저에게 여러 번 찾아오고 또 공문까지 보내서 전 이사 배제와, 그래서 저는 저의 그 양심을 지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총회에서 추천을 하는데 그 원칙을 지켰고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지켰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단 어느 누구와 통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총신의 정상을 위해서 제가 잔머리를 쓰고 제가 잔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뻔하고 다 이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할 일만 했고, 또 저는 총회장에 위치해서 제가 보셨던 김종준 총회장님이 총신 정상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제가 위임을 했고, 그래서 정말로 일이 합리적으로 잘 되리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좀 달랐죠. 달랐는데 아까 무슨 총신 교수 학생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소문이고요. 제가 그걸 여기서 이러니 저러니 같아보고 얘기를 하면은 공인으로서 합당치 않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역사가 심판하고, 그리고 또 총회가 그냥 있겠는가,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의 우리가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의견이 교육부와 사분위에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서 시정이 조금이라도 될 뿐, 그것만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합동투대 상임공무를 합니다. 합동투대요? 네, 상임공무를 한데 우리 총회장님이 하시는 건 참 좋으나 지금 여론이 내가 어제 한번 보자고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총신대학교의 설립목이 목사만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기존 바뀌어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교단 무너지는데, 여론이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학교에 추천받는데 이렇게 가지고는 강변하고 시사교육을 안 하고 교육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팽배한데, 한번 총회장님께서 소신한 말씀해 주세요. 이 학교 총회 무너질 거냐? 이런 관을 압력하고 학생을 짜고 이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총회장님께서 생명 걸고 총회장이 9월이면 끝납니다. 9월이면 끝나는데 저는 9월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신이 임시이사로 안 가는 것이 사실은 좋았고요.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총회의 지나친 일방적인 행동으로만 가게 되면 사분이가 정의사를 취소하고 또 임시이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선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총회 안에서는 누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되고, 다만 다른 교단의 여성이 온 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누가 들어가면 학교를 말아먹고 이단으로 가는 겁니까? 그거는 이쪽 말을 들으면 그렇고 저쪽 말 들으면 그렇고, 다만 개혁신학이 지켜지고 총신이 발전하는데 총회가 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처음부터 손을 좀 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는데, 그러나 또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총신 잘 되기를 위해서 이 부분이 잘 이종의 미를 잘 살기 위해서 온몸을 제가 불사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자 기독신 마이크 잡았는데. 잠깐 얘기해봅시다. 먼저 하실래? 예, 먼저 하겠습니다. 예. 좋은 신문 지용길 목사입니다. 예. 우리 총회와 또 총신대학교에 참 중대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서 총회장님께서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그런 모습이 믿음직스럽고 고마움,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총신대학교 정의사는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목사와 장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의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고, 이제 여성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선은 우리 총신대학교의 그 신학에 맞는 그런 분들이 되기 위해서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목사 장로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렇게 사분위에서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단 차원에서 항의도 하고 이렇게 대처하는 일들 총회장님께서 앞서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공문도 보낼 것이고 제가 방문도 할 겁니다. 예, 방문도 하는데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지 그거는, 그래서 저는 임시이사를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회장님, 네. 송상훈 기자고요. 아시겠지만 사분이가 교단 내 4개 주체에 네. 정의사 후보 추천을 줬고, 정의사를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일단은 성비 균형을 그렇죠. 맞춰서 해라, 이거를 고려해라, 이렇게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 각 정의사 추천권을 가진 4개 주체에서 이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여성 후보를 교단 내 괜찮은 게 추천해가지고 위원회 막자, 이런 가만히 식의 계세요. 얘기인데 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저는 그 중도적 실용주의 정치적으로 저를 판단하면 저는 중도적 실용주의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도 저는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예배 축소하며 어차피 온라인으로 가고 정부로부터 예배 간섭을 받지 않는 이런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제언을 했는데 제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분명히 교육부에서는 성비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넥스트 비저너리,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것을 짐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뭐 비난받아도 좋습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뻔히 우리가 추천을 안 하면 아마 타교단의 여러 사람들이 불신자가 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기여이사제도도 통과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임시 드리는 것이 거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적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위원장은 아닙니다만은 이 얘기를 했죠. 우리 교단에 여전도 회장도 있고 또 모 장로의 부인이 계세요. 돈이 뭐 수천억이 있는데 기여로 해서 우리가
총대원들, 총회원들에게도 명분을 주자. 그래서 좀 기원을 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관 개정이 안 되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했는데, 너 총회장 그러면 죽는다. 난 죽어도 좋다. 내가 이거 책임지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쉬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 3명의 여성분들이 다 크리스찬인지, 목사가 아니라는 건 뭐 다 이미 판명이 되어 있고요. 뭐 과연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참 아직은 이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길은 있습니다. 해결하는 여러 가지 길은 있고, 일단 원론적인 얘기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와요. 예. 아이고, 예. 그 김종준 목사님하고 김상현 목사님이 배제가 된 이유가 뭐라고? 배제해야 되는 이유, 그거는 제가 모르죠. 교육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이유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마 이제 아까 송삼용 목사님의 질문을 유심히 들어보고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확인된 바는 없고요. 확인된 바는 없고, 저도 이제 이런 정보는 들려왔습니다. 소강석과 그 김종준 목사님 둘 중에 하나는 빠진다. 그래서 제가 빠지려고 했고, 제가 왜냐면 저는 한국교 연합사역을 하기 때문에 더 바빠서 그렇게 했는데 의도대로 이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김아무개에서, 소강석 다음에 김아무개에서 김종준 전 총회장님은 반드시 된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예.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